진짜 일하는 시간이 반으로 확 줄어듭니다. 이거 다 아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효율적으로 성공하는 민니입니다. 저는 이 AI 툴들을 쓰면서 일하는 속도가 2배는 올라간 것 같은데요. 중요했던 순서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들 사용해보셨을 GPT랑 클로드예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조금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Alt 스페이스를 딱 누르면 이렇게 뿅 하고 GPT가 켜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Alt 스페이스를 눌러서 GPT가 바로 나오려고 하면 컴퓨터가 켜지자마자 GPT가 켜져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안 그럼 또 GPT를 어차피 들어가서 앱을 눌러야 돼요. 어떻게 하면 GPT가 자동으로 켜지게 할 수 있냐? 자동 실행 폴더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꼭 GPT 아니더라도 내가 컴퓨터를 키면은 자동으로 뭔가가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다 여기다 담아 놓으시면 돼요. 윈도우 R을 누르고 여기서 쉘 스타트업 요거를 타자를 치고 전 미리 쳐놨어요. 확인 누른 다음에 거기다가 GPT 앱의 실행 파일을 복사를 해. 저는 이미 이렇게 복사가 되어 있죠. 크롬을 제가 자주 이용하는 이유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로 들어간 다음에 또 검색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크롬은 주소창에다가 바로 검색어를 입력하면 구글링이 되잖아요. GPT도 동일하게 뭔가를 검색하고 싶을 때 어딘가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굉장한 허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Alt 스페이스 이 단축키 바로 이렇게 누르면 검색창이 뿅 하고 뜨니까 여기다가 궁금한 거 그냥 다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GPT PC 버전인데요.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로 올려놓겠습니다. 뭐든지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뭔가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가 굉장히 막막한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제 일하는 시간을 단축시켜준 가장 큰 비법이 나오는데요. 무조건 그냥 GPT한테 물어보고 본다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프로그램 작성하는 알바를 뽑고 싶다. 공고문을 작성해달라 라고 지금 썼더니 공고문을 아주 이만큼 엄청 자세하고 또 요새는 이모지도 써가지고 GPT가 굉장히 요새스럽게 그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뭐 근무 시간이나 형태는 이런 게 아닌데? 라고 수정만 해주면 되니까 처음부터 뭔가 레퍼런스를 찾고 초안을 만드는 시간을 확 줄여주는 거죠. 만약에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거나 에세이 같은 걸 써야 된다라고 할 때도 나 이거에 대해서 에세이를 쓸 건데 자료를 좀 조사해줘 라고 한다거나 틀을 작성해줘 라고 하면은 GPT가 굉장히 잘 작성해줍니다. 이거 다 아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사소한 것도 그냥 다 GPT한테 시킨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어떻게 보면은 GPT를 쓸 수는 있어. 근데 그거를 매번 쓰지는 않거든요. 이거 하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GPT를 쓴다. 이렇게 되면은 이미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흘러간 거기 때문에 그냥 일이 있다. 일이 있으면 일을 쭉 다 써놓고서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놓기로 GPT한테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진짜 일하는 시간이 반으로 확 줄어듭니다. 핸드폰에도 GPT 앱을 깔아서 뭔가 궁금한 게 있을 때, 뭔가를 시작을 해야 될 때 그냥 바로 타자를 치거든요. 저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AI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AI를 자주 활용하는 거. 무조건 AI부터 시작하고 보는 것. 이거 어떻게 하면 AI로 할 수 없을까? 이 생각부터 하는 그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 GPT 알아. 그러고 안 쓰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루에 그냥 10번은 쓰세요. 10번은 쓰는 걸 습관화를 하면 그 방법도 좀 잘 알아지고 습관화가 돼가지고 진짜 일하는 속도가 줄어들거든요.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진짜. 또는 엑셀 캡처본이 있는데 이거를 엑셀 파일로 바꾸고 싶다. 이런 것도 일단 GPT한테 던지고 보는 거죠. 얘가 못하네? 그럼 어쩔 수 없어. 내가 해야 돼. 이거고 웬만한 건 진짜 다 해줘요. 다 해줘요. 날짜 계산하는 거, SNS 글 쓰는 거. 그런데 이제 여기서 클로드가 나오죠. 클로드가 워낙 언어를 잘하고 또 프로젝트라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글을 쓸 때는 무조건 클로드를 사용을 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글이 작성이 되거든요. GPT 대비해서 훨씬 자연스럽게. 클로드 딱 들어가시면 저는 일단 프로페셔널 플랜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2, 3만 원 정도 나가는데 그 이상의 값어치는 훨씬 하는 것 같아서 쓰고 있고 프로젝트 들어가서 우측에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누릅니다. 블로그 주제를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블로그 주제 생산성 콘텐츠 블로그 주제를 뽑고 싶어. 아무렇게 작성해도 돼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게 바로 AI입니다. 이 프로젝트라는 거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뭔가 흐름성 있게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쓰는 메뉴인데요. 기존에는 그냥 챗 형태로 그 챗 안에서 뭔가가 이루어졌었잖아요. 근데 프로젝트에서는 가장 좋은 점이 배경 지식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이제 내 글을 기반으로 내가 올린 그 배경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원하는 대로 얘한테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써놨던 글 우측에 애드 컨텐츠를 눌러가지고 올리시잖아요. 그러면 내 말투랑 똑같은 말투로 글을 작성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블로그 컨텐츠를 작성을 하거나 글을 작성을 하거나 이럴 때는 클로드가 답입니다. 좀 AI 같은 느낌이 좀 덜해요. 또 저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브랜드 네이밍 같은 거 할 때 이런 컨셉의 브랜드인데 이름을 좀 지어줘 라고 하면은 훨씬 좀 더 감성적으로 잘 짓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해외 진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어감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의 입장으로 네이밍이 어떤 느낌을 준다 라는 것까지도 분석을 해줘서 언어 관련된 것 할 때는 클로드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AI를 쓰는 방법 두 번째, 미팅 요약입니다. 워낙 미팅할 일이 잦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미팅 내용을 직접 작성을 하지 않아도 AI가 잘 요약을 해주고 끝나고 나서 이제 해야 될 일을 정리를 해줄 수 있을까 다 뒤져봤어요. 근데 제가 원했던 건 뭐였냐면 일단 미팅을 할 때 실시간으로 그 언어가 작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얘기를 다 한 거를 요약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두 개의 니즈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일단 오프라인 미팅이 잦다고 하면은 클로바를 많이들 사용을 하실 거예요. 클로바의 단점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녹음을 다 하고 나서 회의가 다 끝나야 그게 요약이 된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좀 아쉬운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또 글을 써주는 걸 막 찾아봤어요. 윈도우 H 버튼을 누르면은 말을 하는데 실시간으로 글을 써주거든요. 근데 이게 꽤 정확해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 일단 AI 요약이 안 되고요. 뭐 요약은 나중에 한다고 쳐. 근데 얘가 중간에 금방 지 혼자서 끊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찾은 방법이 뭐냐? 티로랑 위튼이에요. 오디오 파일을 나중에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대화를 하고 있으면 실시간으로 작성되는 게 눈에 보이고 요약도 해줍니다. 위트는 사실 네이버에서 시작된 스타트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AI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블로그도 할 수 있고 자기소개서도 쓸 수 있고 PPT 초안도 제작할 수 있고 이력서도 쓸 수 있고 막 요약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는 음성 필기 노트, 이 음성 필기 노트를 추천을 합니다. 아쉬운 점은 클로바랑 다르게 누가 말한 건지 구분이 안 된다는 점인데 미팅을 다 끝나고 나서 얘기했던 게 정리만 되면 된다라고 하면은 클로바 사용하시면 되고요. 실시간으로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게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까지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위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미팅이 잦으신 경우 TLDV라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줌 미팅이 시작되면 이렇게 TLDV가 자동으로 함께 참석해서 대화 내용을 녹음합니다. 미팅이 끝나면 알아서 대화를 요약해주고요. 제가 세 번째로 많이 쓰는 AI, 유튜브 정보 습득을 위한 릴리스 AI입니다. 어떤 영상의 요약본을 얻고 싶다고 하면 링크를 그냥 여기다 바로 붙여넣기 하시면 되거든요. 유튜브가 참 게으르기예요. 시간을 많이 쓰고 싶지는 않은데 또 정보는 얻고 싶어서 도저히 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하루에 10분만 유튜브를 볼 수 있다면 썸네일을 훑는데 9분을 사용을 하고 이 링크들을 싹 다 모아서 릴리스 AI에다가 붙여넣는데 1분을 쓰겠습니다. 예전에는 다 텍스트 기반이었어서 블로그 글 같은 거를 읽거나 신문을 읽거나 글을 읽었었는데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다들 영상으로, 소리로 뭔가를 접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정보 습득의 양이 그 편차가 더 커졌다는 사실 아시나요? 정보 습득의 부익부 빈익빈이 된 거예요. 동일 시간 안에 영상, 그러니까 소리로 정보를 습득하냐 아니면 텍스트로 정보를 습득하냐, 이게 정보 습득 속도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음독이라고 하죠. 소리 내서 읽는 거는 분당 150자를 읽을 수가 있는데 눈으로 읽으면 300자 가까이 볼 수 있거든요. 150자? 300자. 2배입니다. 2배. 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봐야 도대체 내가 원하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스킵을 하면서 발췌독을 또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서 텍스트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만 쏙쏙 빠르게 빼내는 이런 걸 위해서 릴리스 AI를 쓰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 얘기할 때 좀 새로운 문장을 얘기를 하면은 그게 나한테 딱 와닿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좀 발췌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 여기쯤 있구나 하고서 이 1-1 옆에 있는 걸 누르면은 거기에 정확한 이 사람이 쓰는 워딩이 나와요. 한국어는 좀 틀릴 때가 있어요. 전 그 워딩을 얻고 싶은 게 큰 목적이어가지고 타임라인에서 쭉 보면서 이런 흐름이구나 하고서 상세하게 알고 싶은 건 눌러서 들어가서 그 정확한 워딩을 보는 거.
그게 릴리스 AI를 제가 쓰는 주요 목적입니다. 근데 좀 느려요. 여러 영상들을 한 번에 쭉 모아가지고 붙여놓고서 좀 이따가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 AI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자동으로 내가 안 하고 좀 누가 좀 나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가 AI를 쓰는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자동화를 위해서 우리가 AI를 쓰는 건데 AI 못지않게 일하는 시간을 확 줄여준 게 있어서 간단하게 좀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없이는 일이 안 되는 수준의 자동화 프로그램입니다. 비프텍스트라는 건데요. 제가 예시로 지금 몇 개를 세팅을 해놨어요. 오늘 날짜를 맨날 막 핸드폰 찾아보고 입력을 하고 괄호해 가고 막 이런 거 너무 귀찮잖아요. 그냥 오늘하고 숫자 1 딱 치면은 오늘 날짜가 띵 하고 뜨게끔 주소라고 쓰면은 이렇게 주소가 띵 나오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놨거든요. 내 메일 주소라든지 오늘 날짜, 우리 집 주소, 내 학번, 사원번호 같은 게 될 수도 있겠고 세팅을 하면은 이미지 같은 것도 바로 전송이 되게끔 예를 들면 저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통장사본을 보낼 일이 많으니까 이미지 같은 것도 사업자 1 이렇게 쓰면은 사업자 등록증이 바로 붙여지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놓을 수도 있고요. 관련해서 상세한 사용 방법은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세히 다음번에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메이크닷컴이나 자피어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저희는 업무를 실제적으로 다 자동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메일이 오면 이렇게 답장을 해줘 라고도 세팅을 할 수 있겠고 구글 폼을 통해 가지고 스프레드시트에 이런 식의 폼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줘 라고 자동화를 시킬 수도 있겠고요. 다음에도 효율적으로 성공하게 해주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